쓰면서 들으세요. 명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라고 합니다.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라고 합니다. 장미는 예쁜 꽃이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쵸? 얘를 명확하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윤구는 못생겼다. 명제 아니에요. 명제 아니에요. 명제지 않아요?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참이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이는 짝수이다. 명제 아니야. 맞죠? 종혁아. 네. 오는 짝수이다. 명제 아니야. 아니요. 이것 봐! 이것 봐! 이게 문제야,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짓인 명제를 봤을 때, 오케이? 쓰면서 들어. 거짓인 명제를 봤을 때, 명제가 아니라는 이상한 인식을 해요. 너무 잘해줬어. 고마워. 짜준 것도 아닌데. 맞지? 근데 진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명제가 아니라고 해요. 명제가 아닌 게 아니라 거짓인 거죠. 맞죠? 이해하셨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다음 중 명제인 것은 이러고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왔는데 거짓인 명제들 아니라고 한다고. 백준혁 씨? 네. 그럼 안 된다고. 알겠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내가 또 테스트를 내겠죠? 거기에 뭘 내겠죠? 그럼 거기서 또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할 인간들이 보이겠죠? 예고한 겁니다. 알겠죠? 다음 중 명제인 것의 개수를 고르세요라고 했을 때 거짓인 명제를 명제가 아니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괜찮나요? 네모는 예쁜 꽃이다 라고 할 때 그 네모에 어떤 친구가 들어간다라고 해도 얘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네모는 8의 약수이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 네모 자리에 어떤 친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명확하게 참과 거짓인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해요, 이제. 알겠어요? 여기에다가 어떤 친구를 넣었을 때 걔가 명확하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라면 그걸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걸 구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친구를 X라고 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X는 8의 약수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 친구를 조건이라고 해요. 알겠나요? 근데 조건은 한번 공부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쓰면요. 이게 조건제시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맞나요? 조건제시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거 조건이라고 일단 공부하자고요. 공부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이 조건의 이름을 보통 PQR 이렇게 써요. 뭐라고 한다고? PQR. 근데 왜 PQR을 쓰냐면 ABC를 안 쓰고 PQR을 쓰냐면 명제가 영어로 프로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보통 P를 써요. 알겠죠? PQR. 이것도 지금 기억하세요. 명제나 조건은 보통 PQR을 쓴다. 그 다음에 진리집합은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그런 X가 있잖아요. X가 뭐가 있죠? 1, 2, 4, 8 이런 친구가 있죠? 저런 친구들을 집합으로 묶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집합으로 묶는 거예요. 오케이? 참이 되게 하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참이 되게 하는 그런 원소잖아요. 그래서 참이라는 저 단어의 좀 또 다른 표현. truth. 맞지? 그런 표현. 그래서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진리집합은 이 조건 또는 명제, 조건의 이름에 동일한 발음을 하는 대문자를 씁니다. 보통. 알겠지? 얘가 P면 얘도 P. 얘는 Q면 Q. 알겠어요? 그래서 그 진리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문제 없죠? 괜찮죠? 저 세 개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됐지? 네 번째, 부정 얘기할게요. 저 조건을 X는 8의 약수이다가 아니라 X는 8의 약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 그 부정문을 만든다라는 거는 당연히 not을 붙일 거야. 그래서 not P라고 할 건데
그 낫의 표현으로 수식에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돼 있어. 물결을. 알겠죠? 그래서 물결 P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얘를 낫 P라고 읽으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부정은 어떤 그 조건에다가 저렇게 물결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때 낫 P에다가 또 이렇게 낫을 붙여요. 뭐 강한 부정은 긍정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주어진 이 친구는 그냥 P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P라는 친구가 참이면 그거의 부정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윤구는 사람이다. 부정하면 이윤구는 사람이 아니다. 이윤구는 사람이다는 참이잖아요. 맞죠? 이윤구는 사람이 아니다. 거짓이죠. 맞죠?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거짓이에요. 만약 이 친구가 거짓이면 나피는 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알겠나요? 아주 당연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명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라고 해요. 이윤구는 못생겼다? 명제가 아니라고요. 알았죠? 명확하지가 않아요. 2는 4의 약수이다. 참인 명제예요. 맞나요? 3은 4의 약수이다. 거짓인 명제라고요. 맞나요? 명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지수 세팅하고 x는 8의 약수이다라고 했을 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얘가 8의 약수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 조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x가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만드는 그 조건이 참이 되도록 만드는 그 명제 값의 x 원소를 집합으로 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하겠다고요. 알겠나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넘어갑니다. 자, 명제와 진리집합과의 관계라고 해요. 명제라는 단어 뭔지 알죠? 진리집합이라는 단어 뭔지 알 거예요. 명제는 이렇게 만들어요. P라는 조건을 표현을 하고요. Q라는 조건을 표현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면이라는 표현을 하면 돼요. P이면 Q이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X가 2이면 이거 조건이죠. X에다가 2 대입하면 2는 2인데 X에다 5 대입하면 5는 2가 아니잖아요. 맞죠? X가 2면 X제곱은 4다. 참이죠? 참인 명제라고요. 알겠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여기를 이제 가정이라고 하고 얘를 결론이라고 할게요. 뭐뭐이면 뭐뭐다니까. 맞나요? 여기를 가정, 여기를 결론. 괜찮지? 그럼 이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참이면 여기다가 두 줄을 쓴대요. 그럼 이거는 그냥 참이라고 약속하는 거래요. 내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수학하는 사람들이. 알겠죠? 그 다음에 P면 Q에다가 만약에 거짓인 명제라고 한다면 P면 Q에다가 거짓인 명제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얘는 거짓인 명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P면 Q에다가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확정이 안 난 명제다.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P면 Q에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돼 있어요. 알겠죠? 이제 여러분한테 저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하세요 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얘는 참이다라는 표현, 얘는 거짓인 명제라는 표현이라고. 그때 P면 Q에다가 참이면 너의 진리집합 라지 P, 너의 진리집합 라지 Q가 이런 관계에 있어요. 왜 이런 관계에 있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저 친구를 맨 처음에 가르쳤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기가 A라는 집합이고 얘가 B라는 집합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림 그려드렸고요. 여기에 X라는 원소가 있다면 X가 A의 원소이면 X는 B의 원소이기도 해. 이렇게 정의를 해드렸어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 이거이면 이거잖아요. 똑같아요. P면 Q이다. 똑같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저렇게 부분집합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고요.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다시 P면 Q이다라는 저 명제가 참이면 이런 관계 형성이 되고 거짓이면 부분집합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 괜찮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했을까요?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됐죠? 문제 없죠? 아, 쉬워서 이런 표정 짓는 거예요? 된 거지? 여기서 이런 게 나와요. 명제가 참이면 증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증명하진 않고요. 보통 증명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니까 그냥 증명을 하면 된다. 참일 땐 증명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참이 아니면 왜 참이 아닌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반대의 예시를 들면 돼요. 안 되는 예시 최소한 하나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게 하나도 없는 게 참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참이 되려면 100% 참이어야 합니다. 그럼 반례를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반례를 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걸 물어봐요. 반례가 속하는 집합이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문제에서. 반례가 속하는 집합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신다고요. 문제에서. 숙제에 있을 거예요. 그럼 반례가 속하는 집합이 뭘까? 라고 고민하는데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반례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얘가 거짓이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이런 관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게 왜 부분집합이 안 되는 거야? 이 그림이. 왜 P가 Q 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왜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얘네들 때문이지. 얘네들이 여기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이건 들어갔는데 이 새끼들이 못 들어갔으니까 이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인 거잖아. 동의해요? 그래서 이게 반례가 속하는 집합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순수한 P에서 Q를 뺀 친구, P라는 집합에서 Q라는 집합을 뺀 친구가 반례가 속하는 집합이에요. 그럼 이때마다 이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요. P면 Q에다가 거짓이면요. 가정에 있는 저 조건의 진리집합에서 결론에 있는 저 조건의 진리집합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번만 더.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결론의 진리집합을 뺀 집합이 반례가 속하는 집합이다. 라고 외워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해를 했으면 이제 암기야. 괜찮니? 문제 없지? 이게 명제와 진리집합과의 관계. 명제와 진리집합과의 관계고 추가적으로 거짓이면 반례가 속하는 집합을 물어본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알겠나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아까 부정을 했죠? 부정이라는 걸 살짝 공부를 했어요. 그럼 부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부정을 해볼게요. 세 번째. 우리가 부정을 한다라는 건 영어에서 부정문을 만드는 거예요.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어요? 낫을 붙이면 돼요. 낫을 어디다 붙이죠? 동사 주변에 붙여요. 맞나요? 이상한 데다 낫 붙이지 않죠? 동사 주변에 붙여요. 맞나요? 우리 한국말에서도 동사라는 게 있죠. 서술어라고 하나요? 동사라고 하죠. 동사 주변에 낫을 붙이면 돼요. 맞죠? 이윤구는 사람이다. 이윤구를 부정해요? 아니죠. 사람을 부정해요? 이다를 부정하는 거죠. 맞죠? 그럼 이다를 부정하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맞나요? 그런 느낌이라고. 아시겠지? 그래서 부정문을 만든다라는 거, 부정을 한다라는 거, 동사를 부정하면 돼요. 알겠어요? 동사에다 낫을 붙이면 된다. 이 생각이야. 근데 이고 이런 건 접속사잖아요. 접속사는 그냥 반대를 말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짝수는 명사잖아요. 맞나요? 음수도 명사죠. 다음 모든 이것도
약간 형용사인가요? 모르겠네. 아씨, 뭐야?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적어도도 부사야? 이거는? 아무튼 그래. 동사는 아니란 말이야. 맞아요? 저런 친구들은 약간 좀 외워야 돼요. 다시 할게요. 이고의 반대는, 이고는 and잖아요. 맞죠? 이고의 반대는 또는이에요. 오야. 괜찮니? 다음. 좀 이따가 쓸게요. 여기다 써줄게요. 좀 이따 쓰세요. 다 쓴 다음에. 순서도 중요하니까. 모든의 반대는 어떤 이래요. 이거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모든의 반대는 어떠냐? 그 다음에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 만약에 두 개만 있으면 둘 다.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이런 느낌이야. 자, 이제 지금부터는 다 동사를 부정하겠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같다를 부정하겠습니다. 같다를 부정하면 종이가 뭐죠? 같지 않다죠. 다르다라고 하지 마시고 같지 않다라고 그냥 부정만 하라고. 알았죠? 같지 않아요. 됐죠? 종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크다를 부정하세요. 그래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크다를 부정하라고 하면 작다라고 해요. 그럼 위험해요. 크다는 부정하면 크지 않다예요. 맞나요? 크지 않다를 조금만 더 생각해서 의역하면 같지 않다가 돼요. 아, 미친놈아. 작지 않다. 아, 미친놈아. 다시. 크지 않다는 의역하면 뭐라고? 작거나 같다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크다의 반대는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가 된다고. 맞지? 크지 않다를 의역하는 거니까. 그래서 작거나 같다가 된다고. 됐어? 내가 이것 때문에 바로 가지 말라는 거야. 무조건 먼저 부정을 하라고. 아시겠죠? 얘는 뭐야?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지 않다고. 그리고 나서 얘는 그래서 크다라고 생각하라고. 됐니? 그 중간에 중간 단계를 정리해야 돼.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 짝수를 부정하면 짝수이다를 부정하는 거야. 그럼 짝수가 아니다야. 알겠니? 짝수가 아니다야. 그럼 짝수가 아닌 거는 홀수밖에 없잖아. 홀수 아니면 짝수잖아. 그러니까 홀수라고 해도 되는 거야, 이거는. 알겠죠? 그냥 홀수라고 할게요. 뭘 지금 조심하게 만드는 건지 알겠죠? 다 부러지고 지랄. 알겠죠? 음수 조심해야 돼요. 음수를 부정하면? 아니, 음수를 부정하면? 생각하지 말고. 음수가 아니다. 제발 이렇게 하라고. 음수가 아니다야. 알겠죠? 근데 그걸 좀 더 생각하면? 0이나 양수. 잘했어. 그거라고. 그래서 0 또는 양수. 알겠지? 어차피 이게 무슨 뭐 대여섯 줄 쓰는 풀이가 아니잖아. 이 정도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부정을 먼저 하라고. 낫을 붙이라고 그냥. 알았지?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제발. 안 틀리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알았어? 좋아요. 넘어갈게요. 강태환 씨, 바빠 보이는데 이거 부정 한번 해볼래요? 뭐일 것 같아요? 틀려도 좋아요. 뭐 지금 틀린 거 괜찮죠? 같지 않다. 다 이 생각 들지 않아요, 지금? 충격적인 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해요. 이게 틀렸어요. 알았죠? 틀린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럼 뭔데 쌍? 이런 생각 들 거죠? 얘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아. 이게 저거의 의미예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지? 맞아? 이거의 의미가 이거라고. 그럼 얘를 부정하는 거야? 얘를 부정할게요. 이거 부정하면 뭐야? A랑 B랑 같지 않거나 또는 이거도 또는으로 바뀌고요. B랑 C랑 같지 않거나 또는
C랑 A랑 같지 않다. 동의하세요? 그럼 아까랑 이거랑 뭐가 다른데? 아까 태연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는 다 다른 거잖아. 맞지? 근데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저거의 부정은 이것도 된다고. A랑 B만 다르고 B랑 C는 같아도 저거를 부정한다라는 표현이라고. 알았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겠지? 애들이 다 틀릴 수 있다고. 그래서 저걸 부정하는 거는 요거야. 괜찮아요? 그 이유가 저것 때문에 저거라고 우리가 인정하시면 된다고요. 모드는 어떤이라고. 모드는 어떤이고 적어도는 뭐라고요? 모두. 두 개면 둘 다라고. 다음에 부등식 표현이 나와 있으면 집합도 그렇고 명제도 그렇고 수직선을 그리길 바래요. 무조건 수직선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X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저 친구를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여기가 A가 되시겠고 여기가 B가 되시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 친구는 이거잖아요. 그럼 얘를 부정한다라는 건 반대로 가시면 되는 거겠죠? 일단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얘는 등호가 있었으니까 부정하면 얘는 등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등호가 없었으니까 부정하면 등호가 생길 거예요. 괜찮을까요? 됐죠? 그래서 부정한 건 저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B보다는 크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나는 수직선 그리기 싫어요. 그냥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X는 A보다 크고 X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라고 한다면 저걸 그대로 부정하시고 이거는 또는 바꾸시고 X는 B보다 작거나 같다. 그걸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겠어요? 넘어갈게요. 모든과 어떤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모든과 어떤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은 참이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이 들어간 문장이 참이 되려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 10명, 11명 정도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11명이 지금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여기 지금. 알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앉아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왜? 나 때문에. 맞죠? 이윤구 때문에 지금 서 있으니까. 근데 나 심심해서 지금 진짜 다리가 아파. 앉을게요. 아우 다리 아파. 씨. 모든 사람은 앉아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잖아. 맞지? 참이야.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싹 다 그 조건에 만족하는 상황이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모든이라는 문장이 참이 되려면 100% 그 문장이 참이 돼야 돼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해 갔어요? 100% 참일 때 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야 돼요. 어떤은요? 제가 말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앉아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님들 때문에. 맞나요? 님들 싹 다. 어떤 사람은 서있다. 참이죠? 나 때문에요. 맞나요? 어떤 사람은 졸고 있다. 아무도 안 졸고 있어요. 뭐예요 그러면? 거짓이에요. 맞아요? 이해했어요? 괜찮지? 아까 지금 얘가 거짓이죠. 거짓인 게 좀 더 어렵거든요. 상황이. 어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만족하면요. 그건 무조건 다 참이에요. 근데 얘가 거짓이 되려면
100% 아니어야 돼요. 100% 거짓일 때 거짓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이나 모든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갔을 때 너보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라고 한다면 이 마인드로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입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 새로운 용어입니다. 기본 틀이 되는 명제입니다. 원래 명제라고 할게요. 저는 P이면 Q이다 라고 해볼게요. 이게 원래 명제예요. 그럼 이 명제를 역을 취할게요. 역을 취한다. 그 다음에 이 명제를 대우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 대우고 왜 역이에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제가 그냥 역 명제라고 할게요. 지금은 역이라고 해요. 보통 얘는 대우 명제라고 할게요. 보통 대우라고 합니다. 역은 뭐냐면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가정과 결론만 역 취하면 돼요. 역이라는 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Q이면 P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가정과 결론은 바꾸면 돼요.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에서 자리도 바꾸고 부정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윤구가 못생겼다라는 걸 거짓인 명제라고, 아니 거짓 명제 아니라 참인 명제라고 가정해 볼게요. 듣고 있나요? 이윤구가 못생겼다가 참이라고 하자고. 알았지? 그럼 저거를 대우를 취하면 못생기지 않으면 이윤구가 아니다. 참이죠. 다시 할게요. 이윤구는 잘 가르친다. 참이죠? 너희들은 참이라고 해야지. 참이야. 참이야. 이윤구는 잘 가르치는 참이야. 대우치하면 잘 가르치지 않으면 이윤구가 아니다. 참이죠? 맞죠? 참이라고요. 맞아요? 또 뭐 할까? 이윤구는 사람이 아니다. 거짓이죠? 맞나요? 그러면은 사람이면 이윤구가 아니다. 거짓이죠. 맞아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제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요. 이 명제가 거짓이면 얘 거짓이에요. 알았어요? 참인 명제 아무거나 말해주면 안 돼요. 그냥 편하게. 2는 짝수다. 2는 짝수다. 2는 짝수다니까 뭐뭐 이면이어야 되는데 근데 2이면 짝수다? 이거 좀 이상한데? 2이면 짝수다. 알았지? 짝수가 아니면 2가 아니다. 홀수이면 2가 아니다. 맞죠? 맞죠? 이거 조금 어렵다 이거는 근데 문장이. 오케이? 이런 느낌이야. 평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본다면. 알겠지?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게 왜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가 그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인지를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정리해 드릴게요.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항상 진리값이 같습니다. 진리값은 참, 거짓 얘기하는 거야. 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거짓이면 쟤도 거짓입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아까 명제와 진리집합과의 관계를 얘기했었잖아요. 너가 참이면 이런 관계를 갖잖아요.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이 되는 거 맞나요? 근데 집합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P가 Q 안에 이렇게 포함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의어들을 한 4, 5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기억하세요? 오케이?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P가 Q 안에 포함되면 동의어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고요. 그래서 얘 가만히 봤더니 너의 진리집합은 이런 관계 있어요. 그럼 얘이면 얘잖아요. 얘랑 얘랑 동의어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 같으니까 당연히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근데 P면 Q이다가 참이어서 P가 Q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Q가 P 안에 포함된다는 보장은 없죠. 얘랑 얘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명제와 역명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노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 얘가 참이면 저 새끼가 거짓이어도 되고 참이면 참일 수도 있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원래 명제와 대여 명제는 뭐라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진리값이 항상 같습니다. 알겠어요? 좋아요. 저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단 논법.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일 때 P이면 R이다가 참입니다. 저걸 집합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P가 Q 안에 포함이 되고 Q가 R 안에 포함이 되면 P는 R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는 부분집합의 성질에서 공부했습니다. 알았죠? 그것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이런 거예요. 이게 3단 논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되고 연결돼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고 Q면 R이다가 참이면 P면 R이다가 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이면 죽는다. 고루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느낌이라고. 알겠어요? 소크라테스가 죽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물론 이응구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응구는 사람이다. 사람이면 죽는다. 이응구는 죽는다. 이응구가 죽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너희들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를. 이 새끼 언제 죽나? 죽는 걸 봐야 돼. 얘가 사람인지 그러니까 얘는 죽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돼. 어쩌면 너네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사람이 먼저 죽는 거는 나이로 죽는 게 아니까요. 맞나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이응구는 사람 맞죠? 그걸 확인해야죠. 이응구가 사람이죠? 근데 사람은 보통 죽고 있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도 죽었어요. 방금 전에도 누군가 죽었다고요. 세계에서 방금 전에 누구 죽고 있다고, 맞죠? 사망 신고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응구도 언젠가는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너네 이름은 너도 똑같다. 알았지? 사람 이상 다 죽는다. 아시겠어? 그런 느낌이고 약간 그런 증명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좋아요. 7번째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필기 할 시간 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괄호 1번 보시면 P면 Q이다가 저기 지금 두 줄 써있으니까 참이에요. 알았죠? 두 번째 Q면 P이다가 참이에요. 세 번째 저건 뭐냐면 P면 Q이다가 참이고 Q면 P이다가 참인 걸 둘 다 참인 상황이죠. 그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다 지금 참이라는 전제 하에 하는 거라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대전제가
명제가 3일 때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이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얘기도 못해요. 저 단어를 못 쓴다고요. 명제가 참일 때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쓸 수 있다고요. 알겠죠? 자, P면 Q이다가 참이래요. P면 Q이다가 참이시라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무슨 조건, 누군가는 무슨 조건이라고 하는데 저 단어에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건 충분 조건이고 어떤 건 필요 조건이란 말이죠. 자, 약속하세요. 우리 저랑 약속 좀 해요. 뭐뭐이기 위한은 보지 마세요. 그냥 항상 은는이가 주어만 보세요. 주어만. 주어만 집중하세요. 알았죠? 푸는 방법 주어만 보세요. 주어가 충분한지 필요한지만 보세요. 그럼 이제 충분한지 필요한지를 볼게요. 얘가 화살표를 주고 있죠. 얘는 받고 있죠. 충분하니까 주지 않나요? 필요하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죠? 충분하니까 내가 돈이 너무 많아. 이재용이야. 그래도 안 주죠. 이재용 아저씨한테 저 1억만 주세요. 안 줍니다. 근데 만약에 충분하다면 제가 만약에 200억 있어요. 뭐 10,000원 정도 줄 수 있죠. 그쵸? 10,000원 정도 줄 수 있잖아요. 충분하니까. 너네는 없으니까 받아야죠. 빨리 받아야죠. 그쵸?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충분하니까 주는 거고요. 필요하니까 받는 거예요. 돈이 많으신가 봐요, 표정 보니까. 전 돈이 없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럼 저한테. 저 필요하거든요. 돈 받고 있구나, 지금. 수강료 받고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얘가 주고 있다고요. 그럼 P는 충분 조건이에요. 알았죠? 이기 위한 버리세요. 알았죠? 헷갈립니다. 얘는 지금 받고 있죠. 그럼 Q는 필요 조건이에요. P는 충분하고요. Q는 필요해요. 맞나요? 그럼 보기로 할게요. P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충분 조건이에요. Q는 필요 조건이에요. 뭐뭐이기 위한은 평소에는 보지 말자고요. 문제 풀 때는. 근데 쓸 때는 쓰셔야죠. 알겠죠? 주어만 보세요. 괜찮니? 그러면 Q이면 P이다는 Q는 P는 필요 조건. Q는 충분해. 충분 조건. 맞니? 헷갈리지 않지? 헷갈리면 안 돼. 이건 진짜 뭐 기본적인 얘기잖아. 주고 있지. 충분하다고. 받고 있지. 필요하다고. 알았어? 괜찮아? 태연이 어디 불편하니? 아니요. 졸려? 아니요. 졸린 것 같은데? 괜찮아? 넘어가도 돼? 쟤네들은 서로 주고 있고 서로 받고 있고 난리도 아니지? 그치? P면 Q에다가 참이고 Q면 P에다도 참이야. 그럼 P는 주고도 있고 받기도 해. Q도 주고 있고 받기도 해. 알았지? 그럼 여기다가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쓸 수도 있어. 근데 아니야. 교과서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쓰여져 있어. 그래서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쓰면 안 돼. 깎여. 알았죠? 필요 충분 조건이야. 필요한. 나 발음 뭐지? 네서스. 스펠링 모르겠는데.
N으로 시작하는 단어. 맞지? 그 다음에 충분. 맞나? 약간 이런 느낌. F 두 개니? F 맞아? 아니 나 몰라. 유대 이거 언제 쓰니 이걸 평소에. 이거잖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G. N이 먼저지. S가 뒤고. 맞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필요가 먼저라고. 우리는 충분히 먼저인 것 같이 보이지만. 알겠니? 이것 때문에 그래. 이 순서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을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약속했다고 그렇게.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한테 말할 때도 우리 언어 서로 대화할 때도 충분 필요 조건인데요. 막 이러면 안 돼요. 혼나요 그러면 나한테. 알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대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지금 쭉 달려왔으니까 좀 다시 복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명제를 한 번에 나가고 싶지만 역시나 너무 부담일 겁니다. 그래서 나눠서 할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명제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파트 할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함수, 합성함수. 합성함수, 역함수까지는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8월 말까지 수업 다 한다고요. 알겠죠? 신호 나오고 9월 첫째 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많이 해놔야 기말이 편해져요. 알겠죠? 나 믿으세요. 마음이 불편한 건 알고 했어요. 사실 지금 다음 주부터인가? 그때가 시험 대비 시험 한 달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믿으세요. 저 다 해줄 테니까. 알겠지? 좋아. 대표형 73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불편하잖아 마음이. 그러면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의 영상을 다시 봐 차라리. 그 부분을 다시 혼자 공부하고 있으라고. 알겠지? 내가 당연히 처음부터 새롭게 설명하진 않아. 직선의 방정식 이거야. 원방은 중심을 이렇게 구하는 거야. 라고 절대 안 해. 알았지? 그럼 어느 정도 안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야. 당연히 응용적인 부분을 말해주겠지. 자, 73번 갈게요. 전체 집합이 정수 전체의 집합 Z래요. 정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 친구는 인수분해하면 1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괄호 1번은 마이너스 2라고 1입니다. 진리집합 쓰고 있는 겁니다. 괄호 2번은 역시나 마이너스 2라고 1입니다. 정수만을 씁니다. 이 친구 인수분해 하시면 2x 1, 그 다음에 x 1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러면 되겠죠. 그럼 하나는 x는 2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정수만을 나타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괄호 5번부터 할게요. 어떤 정수를 넣더라도 이 친구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거기다가 1을 더해요. 그럼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은 없습니다. 맞나요? 공집합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x를 다 넣더라도 어떤 정수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할 테니까 이건 모든 정수 z라고 했으니까 z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넘어갑니다. 대표형 74번이요. 전체집합 U가 되겠고 두 조건 P, Q가 P는 X는 8의 약수이고 Q는 X는 소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P라는 진리집합 쓸게요. 그러면은 1, 2, 4, 8이 되시겠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저 친구는요 2, 3, 5, 7 이렇게 되실 거예요. 맞나요? 문제 없죠? 그러면 not P는요 3, 5, 7인가요? 6, 7, 3, 5, 6, 7 P의 여집합이죠? 이렇게 되겠고 P의 여집합 합집합 Q를 구하라고 했어요. P의 여집합이랑 얘랑 합집합 시키면 돼요. 맞나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P이고 Q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를 구한다면 너랑 합집합 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2, 3, 그러니까 3, 5, 6, 7 쓰고 여기에 없는 거 5, 6, 7, 5, 6, 7 없죠? 5, 7, 3 있구나. 2만 있으면 되겠네. 요거야. 그런데 이제 얘를 쓸 때 또 이거랑 이거의 여집합을 구해서 교집합 구하지 말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관계가 어떤 관계야? 여기다가 여집합 취한 게 이거 아니니? 여기다 여집합 취하면 이거는 이거고 얘는 이걸로 바뀌고 얘는 요렇게 되잖아. 맞니? 그러니까 이거의 여집합이 이거라고. 맞아요? 그래서 너의 여집합을 취하면 돼요. 따라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자고. 알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괜찮아? 넘어갈게요. 대표형 75번입니다. 다음 조건에 대해서 명제 P이면 Q에다가 참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면 Q에다가 참이 되려면 너의 진리집합을 만들 수 있으면 너의 진리집합보다 항상 작아야 됩니다. P가 Q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5번부터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4x 플러스 7은 15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7을 이쪽으로 넘기면 8이 되겠고 x는 2보다 크다. 이거이면 3x는 9보다 크니까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시면 2는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어. 얘가 얘보다 더 크잖아. 그럼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 이해하시지? 그러니까 5번은 아닌 거야. 맞나요? 되겠지? 이런 느낌이야. 5번은 아니야. 4번 가볼게요.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면 무조건 x는 1보다 크고 y는 1보다 크냐? 아니야. 왜? 극단적으로 얘를 100이라고 하고 얘를 97이라고 해봐. 마이너스 97이라고 해보라고. 그럼 100 빼기 97은 3이지. 근데 여기다 100 넣고 얘가 마이너스 97 넣으면 안 되잖아. 맞죠? 꼭 1보다 크다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4번도 P면 Q에다가 거짓입니다. 이건 발예를 들어서 잡은 겁니다. 3번 X는 1과 3입니다. P라는 집합은 1과 3이야. 근데 이거는 여기 안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여기 안에 포함되는 거 맞으니까 3번은 답입니다. 풀게요. 자, 1번 보시죠. 1번. 1번 보시면 이거이면 이거냐고 했어요. 그런데 Z가 만약에 0이라고 해보세요. Z가 0이면 X랑 Y가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거이면 이거다는 아니에요. 얘면 얘이다는 괜찮은데. 알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쪽으로 참인 겁니다. 틀렸습니다. 얘는 볼게요. 이쪽을 보시면 Z가 음수면 약분했을 때 부등호방에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음수인 발예를 들어볼게요.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Z랑 X랑 곱하면 5고요. Y랑 Z랑 곱하면 3입니다. 5가 3보다 클 수 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예를 들었습니다. 역시나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됐나요? 따라서 답은 3번이야. 그러니까 진리집합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발예를 들 수도 있고 그건 자유롭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알았죠? 좋아요. 넘어갑니다. 대표형 76번입니다. PQ일 때 명제 Q이면 납P다가 참이래요. Q이면 납P다가 참인데 1, 2, 3, 4, 5번이 다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Q가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갑니다. 동의하세요? 집합을 잘 공부하셨다면 이거 보고서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아, Q랑 P가 서로 속은 이게 바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게 바로 안 들어오면 넌 집합을 못하는 거야. 그 집합 못하면 명제 못해요. 중간고사가 집합까지 가능성이 높거든? 그럼 명제는 기말고사 파트지? 집합 못하잖아? 기말도 못해. 알았어? 요거야? 괜찮니? 아무튼 요거야. P랑 Q는 서로 소라고. 그럼 그림 그리세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하세요. 일단은 1번은 맞죠? 괜찮죠? 그 다음에 얘랑 얘 이거 보죠? 이것도 맞죠?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이건 답이 안 되고요. 얘 볼까요? Q가 P의 여집합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 부정인 뭐지? P가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기도 해요. P랑 Q랑 Q의 여집합이랑 합집합 시켰어요. 얘가 이런 부분집합 관계예요. 그럼 큰 게 답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맞죠, 그러면. 얘 볼게요. Q랑 P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더 작은 친구라고요. Q라고요. 맞나요? 이건 틀렸어요. 다음 5번입니다. P랑 Q랑 빼면 P에서 Q 빼면 P잖아요. 맞잖아요. 이거는 맞죠.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겠고 얘만 답입니다. 이해했어요? 이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교집합 B랑 A 합집합 B는 교집합은 더 작은 게 선택이 되고 합집합은 더 큰 게 선택이 된다고. 맞냐고.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넘어갑니다. 대표형 77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랑 Q가 이거일 때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P가 Q 안에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Q라는 집합은 완벽하게 수직선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되시겠고 얘가 Q입니다. P라는 친구 저기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 1은 여기 있고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있는 저 친구가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으면 안 돼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A는 1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될까요? 이런 범위를 갖고 있어요. 수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대표형 78번이요. 역은 참이고 대우는 거짓이래요. 저 문장 잘 읽어보세요. 역은 참이고 대우는 거짓이야. 근데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진리값이 같아요. 그럼 대우는 거짓이면 원래 명제, 원명제를 할게요. 원래 명제도 거짓이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원래 명제가 참이잖아요? 그럼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기억니은 디귿에서. 맞나요? 그럼 일단 원래 명제가 혹시 참인지 거짓인지를 먼저 확인할게요. 알았죠? 니은이 좀 예쁜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x랑 y가 실수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x가 0이고 y가 0이에요. 맞나요? x가 0이고 y가 0이야. 그럼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0 대입하면 이거 성립하잖아. 이거 참이잖아. 그럼 얘는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일단 저거는 여기 참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요. 뭔 이제 가요? 문제 푸는 방법이 이렇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혹시 또 어떤 거 볼게요. 얘부터 보시다. 디귿 보시면 x제곱 빼기 y제곱이 0보다 큰 거예요. 그럼 얘는 x 빼기 y, x 플러스 y, 얘가 0보다 큰 거예요. 맞나요? 괜찮죠? 그럼 요 상황에서 x제곱이 y제곱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3을 제곱하면 9고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잖아요. 근데 얘 무조건 둘 다 양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디귿은 거짓인 명제라고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여기 참인지를 좀 이따 보면 돼요. 이 친구도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거 예를 들어봐도 된다고요. 발예를. 그럼 얘랑 0보다 크다고요. 그럼 x 더하기 y는 0보다 큰이라고 물어봤어요. 뭐일까요? 2라고요. 마이너스 4 해봐요.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둘이 더하면 0보다 작잖아요. 그럼 발예를 들 수 있어요. 역시나 기억과 디귿은
일단 원래 명제는 거짓이에요. 그럼 이제 기억과 디귿이 여기 참인지를 보면 돼요. 역을 볼게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참인지를 보면 돼요. x랑 y가 다 양수면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면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역참 맞아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5고 얘가 뭐 1이라고 해봐.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실수라고 한다면 어떤 숫자를 갖더라도 얘가 양수가 되는 그런 x과 y 값을 각각 제곱하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언제만 안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지 않을 때 0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0이고 얘 0일 때만 제곱하셨을 때 0이 될 수 있는 건데 0 더하기 0은 0이 아니니까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 둘 다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곱해서 더하시면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역은 역시나 참입니다. 알았니? 됐지? 알겠어? 미치겠네 진짜로. 넘어갑니다. 대표형 79번입니다.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P는 이니까 P가 P면 Q이다가 참인지 Q가 P면 참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맞나요?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무조건 저거는 참이 되는 상황이 필요한 겁니다. 갈게요. 자, 이 친구는 X는 Y일 수 있고 또는 X는 마이너스 Y일 수 있습니다. 얘도 X는 풀마 Y입니다. 상황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기도 하고 이거이면 이거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야. 알겠니? 똑같잖아. 맞지? 다음 x 더하기 y가 3이면 이거냐는 거야. 개소리지. 다시 말하지만 100 빼기 97 해도 3 나와요.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다 아닌데 이거이면 이거다는 참이죠. 그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괜찮죠? 다음 네 번째 갈게요. 얘 x, y 둘 다 0이라는 소리예요. x, y 둘 다 0이네요. x, y 둘 다 0이면 쟤도 0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괄호 3번. x랑 y가 유리수면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는 유리수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유리수면 유리수 맞아요. 유리수 분수예요. 분수 곱하기 분수하면 분수 맞잖아요. 맞나요? 근데 x 곱하기 y가 유리수라고 해서 둘 다 유리수는 아니에요. 왜?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가 유리수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라고 불러요. 맞나요? 그래서 동일한 무리수를 곱하면 유리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쪽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지? 넘어갑니다. 전체 집합 U에서 세 조건 PQR에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 하자. 그때 두 번째 저 친구의 표현이 P 교집합 Q는 Q다. 이 소리는 Q가 P 안에 들어갑니다. 이 소리가 되겠고 P 교집합 R은 공집합이니까 걔는 P랑 R은 서로 섭니다. 이 소리야. 그러면 얘로 인해서 생기는 명제는 Q라는 조건이 이면 P라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게 참이 된다고. 맞죠? 얘이기 때문에 얘인 거 맞지? 그럼 얘가 참이면 너의 대우도 참이야? 동의하세요? 그럼 이 부분집합 관계 하나로 두 개의 참의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알았죠?
P랑 R이 서로소야. P랑 R이 서로소면 어떤 부분집합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냐면 P는 R의 여집합 안에 포함이 되고 또는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R은 P의 여집합 안에 포함이 된다고요. 인정하세요? 그럼 얘를 보고 명제로 바꿔주시면 P면 not R이다. 이게 참이 되겠고요. 이 친구는 R이면 not P다. 이게 참이라고요. 맞나요? 너를 대우치하면 얘입니다. 얘랑 얘도 대우관계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우리는 4개의 참인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푸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세요. P랑 not R의 관계를 볼게요. P랑 not R의 관계는 여기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P는 충분하니까 주고 있죠?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괜찮니? 다음 not P랑 not Q not Q랑 not P 여기 있죠? 맞나요? 그럼 not Q는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R과 not Q야. R과 not Q라고. R과 not Q가 어딨어? R과 not Q. R과 not Q. 그럼 이것도 만족하고 저것도 만족하니까 연결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연결시켜 볼게요. 이거이면 이거이고 이거이면 이거니까 써볼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이면 이거이기도 해요. 3단 논법에 의해서. 맞나요?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예요. 그러면은 Q라는 친구이면 not R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R은 또 not Q라고 했으니까 얘 대우치하면 R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괜찮나요? 그럼 뭐라고요? R은 not Q이기 위한 얘는 충분 조건이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81번. 두 문제 남았어요. 실수 X에 대해 조건 PQR이 있고요. PQR이 있습니다. R이 P 또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돼 있어요. 괜찮죠? R이 P 또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P 또는 Q이기 위한 Q라는 친구가 R한테 이렇게 주고 있어야 돼요. 이게 R이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맞죠? R이 받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P 합집합 Q라는 친구가 R이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셔야 됩니다. 맞나요? 괜찮죠? 그러면 P 합집합 Q는 얘랑 얘를 합치면 돼요. P라는 집합은 누군데? 마이너스 2, X, 2가 되겠고 Q라는 친구는 X는 1보다 작아요. 그럼 저거랑 저랑 합집합시키면 P 합집합 Q는 실제로 그림 그려보셔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X는 2보다 작죠. 맞나요? 그림 그려드릴게요.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시겠고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이렇게 하시면 다 합쳐보시면 2보다 작은 거잖아요. 맞죠? 2보다 작아요. 그럼 얘가 2보다 작은 부분이 여기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 새끼가 얘란 말이죠. 그럼 2보다 작은 부분을 그려보세요. 일단 2보다 작은 부분을 이렇게 그리면 얘가 뭐라고요? P 합집합 Q라고요. 근데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얘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든다면 A는 여기 있단 말이죠. 맞나요? 이래야 돼요. 그럼 A는 3이 돼도 되고요. 200이 돼도 돼요. 2.5도 되고 2.1도 돼요. 2도 괜찮아요. 근데 2보다 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실수 A의 최소값 일단 A는 2 이상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실수 A의 최소값은 답은 2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개 유형 띄어서 대표 유형 84로 가시죠. 대우법, 귀류법 그 증명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조건 PQR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기억 보시면 두 명제 이거가 모두 참이면 걔는 반드시 참이다 라고 했습니다. 써볼게요. P면 Q에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P Q에다가 참이라고 했어요. 그럼 잽싸게 얘랑 연결고리를 만들려면 얘를 대우를 취해야 돼요. Q이면 R이다가 참이에요. 그러면 맞나요? 얘 참이죠? 얘도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대우도 참이라고요. 맞죠? 그럼 이거이면 이거에다가 참이고 이거이면 이거에다가 참이면 합쳐보시면 P면 R이다도 참이죠. 맞나요? 3단 논법에 의해서. 맞지? 저 기억은 맞아. 뭐 하는 건지 알겠지? 또 알아 몰라? 자꾸 표정 왜 그래?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 표정을 그럼 긍정적으로 해야지. 표정이 뭐 이런 표정이야. 니은 P면 not Q에다가 참이고 R이면 Q에다가 참이야. 근데 여긴 not Q가 있어. 그럼 얘 연결고리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고? 대우를 취하라고. not Q이면 not R이야. 그러면 요거랑 연결시키시면 P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R이 됩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R이면 not P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R과 P와의 관계예요. 얘랑 얘와의 관계라고요. 일단 우린 이걸 알아요. P면 not R인 거 알아요. 대우치하면 R이면 not P다. 맞네요. 니은도 맞아요. 그래서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아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사람이면 죽는다 이거 할 때 그냥 멀뚱멀뚱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그걸 이제 적용시켜야지. 이렇게 두 명제 P면 R이다가 참이래요. 그 다음에 Q이면 not R이다가 참이래요. 그때 뭐고 하라고 했냐면 not P와 Q 가지고 대화를 하래요. 그럼 일단 not Q랑 P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주어져 있는 이 친구는 not P라고 일단 not P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not R이면 not P야. 그럼 얘 일로 넘기면 얘랑 얘랑 합치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 R이지. 그러면은 Q이면 not R이고 not R이면 not P야. 이렇게 연결고리 만들었어. 근데 뭐라고? 이거이면 이거니. 아니 이거이면 이거는 맞는데 지금 여기 참이냐고 물어봤잖아. 여기 참인지는 나도 모르지. Q이면 not P인 건 아는데 not P이면 Q인 거는 나도 모른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참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좋아요. 수업 일단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각각의 유형 문제 풀어드린 거에 아래에 있는 유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센 B는 명제 1번부터 61번까지로 알고 있어요. 상문제는 좀 뒤로 나중에 푸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하문제랑 중문제 먼저 좀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세요. 알겠죠? 어차피 요 스타일대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